자, 이제 그 리스트 끝났으니까요. 리스트에서 등록하는 버튼을 한 개 만들고 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등록 입력 페이지와 등록 처리, 지금 현재 만들었던 컨트롤러에서 지난번에 만들었던 레지스터 이렇게 썼던 것들은요, 여기 레지스터만 썼던 거는 포스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아서 DB에 저장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포스트 방식이라서 요거에 해당되는 것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제 게시판 등록 처리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받는 화면에 해당되는 폼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게시판 등록 폼에 해당되는 이제 JSP 쪽으로 가서 인풋 태그에 의해서 데이터를 받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걸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겟방식이고요. 레지스터를 똑같이 씁니다. 이 포스트 매핑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위로 한 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이제 포스트 방식이 아니라 이제 겟방식에 의해서 겟 매핑을 써서 사용을 하시고요. 메소드 만듭니다. 한 개. 파워볼리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보이드 만들어 주시고 메소드 이름이 레지스터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고침할 거 썼어요. 지금 오류 안 나죠? 오류 안 나는 이유는 메소드 이름 똑같은데 오류가 안 나요. 그죠? 안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게시랑 포스트 달라서 요거는 어노테이션일 뿐이고요. 이 메소드 자체에 대해서 요거하고 이제 이름이 같잖아요. 레지스터고. 아시겠죠? 보이드 스트링 리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파라미터 때문에 그래요. 파라미터의 개수나 타입이 틀리면 다른 걸로 인식한다. 아시겠죠? 메소드 이름만 가지고 그 구분하는 게 아니라 메소드 이름과 파라미터 가지고 구분하게 돼 있어요. 자바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오버로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게 파라미터까지 똑같으면 두 개를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이거 레지스터 폼이라고 그냥 만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막 쓰다가 막 오류 나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메소드 자체가 틀리면 요게 이제 겟방식이나 포스트 방식에서 URL은 똑같아요. URL이 동일해서 액션을 안 써도 되고 이러니까 이제 저희가 URL은 동일하게 만드는 것을 많이 쓰는데 그 메소드를 똑같이 쓰게 되면 이제 얘가 처리하라고 하는지 폼 태그를 쓰라고 하는지 이런 거를 혼돈하기 쉽기 때문에 메소드 이름은 보통 다르게 써라. 아시겠죠?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 예전에는 오버로드를 상당히 많이 썼는데 오버로드를 쓰다 보니까 이게 오류가 났는데 수정할 때 되게 불편하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버로드를 많이 안 쓰는 걸로 되셨나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교재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쓰세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코드가 헐 보이드예요. 리턴 보이드고요. 헐 URL이 JSP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드다. 그냥 URL만 필요한 거예요. URL만 필요해서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설정으로 그냥 끝내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설정으로. 그래서 이제 이 서브리트 XML에 이런 URL이 들어오면 JSP를 이쪽으로 가서 바로 이제 보낼 수 있는 이런 거를 설정해서 쓰시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은 이게 만들었어요. 컨트롤에다가 저장해 주시고요. 만들었고요. 만들면 뭐를 만들어야 돼요? JSP. JSP가 뭐죠?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매핑 되어 있는 게 슬래시 폴더 밑에 register.jsp를 만들어야 한다. 되시겠죠?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썼다가 지금 써져 있는 거 여기다가 이제 리스트 지우고 이제 레지스트라고 쓰시면 레지스터 이렇게 쓰시면 엔터 치면 이제 찾을 수 없는데 JSP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거 나오죠. 이렇게 JSP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하시는 방법, JSP를 만드시는 방법은 예전에 잘 만들었던 리스트.jsp를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시고요. 예,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레지스터라고 이제 써주는 거죠. 써주세요. 써주시면 이제 include나 이제 fmp나 c나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include 헤더, 그 다음에 맨 끝에 include footer 이런 게 전부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 안에 있는 것만 고쳐 쓰시면 되는 거 아니냐. 되시겠죠?
예, 불편합니다. 저는 상당히 불편한데 쓰시면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좀 써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239페이지 그 헤더 내용들은 전부 다 똑같아요. 근데 타이틀이 얘네들 보시면 그 타이틀도 좀 바꿔야 돼요. 타이틀이 여기 보시면 요 밑에 리스트에 보시면 SVM 어드민이고 지금 이제 부트스트랩 어드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템플릿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이트 이름 이런 거는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페이지 이동이 된 데에 따라서 이제 어디 페이지에 있다라는 정보가 전혀 없죠. 이해되시겠죠? 전혀 없는 것은 인크루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만 고칠 수 있어요? head.jsp에서만 고칠 수 있어요. 그 head.jsp 쪽에서 그 타이틀 부분 여기 header.jsp에서 여기 타이틀 부분 여기죠. 여기서만 고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다른 쪽에서 고칠 수는 없어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불편한 거죠. 불편해서 사용하시고요. 요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자바스크립트로 고칠 수 있긴 해요. 타이틀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이제 문자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받아와서 이렇게 재조립을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서 고치는 방법이 있긴 해요. 아시겠죠? 꼭 못 고치는 건 아니에요. 못 고치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불편하다 이거죠. 처리를 한 개 더 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어딘가 또 넣어야 돼요. 그 넣는 것은 여기 이제 리스트를 만들면 list.jsp에다가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어딘가 넣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넣어서 넣어야 된다. 자, 이제 뭘 만든다고요? list.jsp를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자, 페이지 제목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페이지 헤더라고 되는 239페이지입니다. 여기다 로 나오시고 페이지 헤더에 보드 레지스터라고 썼습니다. 여기 테이블이라 써지 않고 이제 보드 레지스터라고 바꾸세요. 보드 레지스터. 지금 페이지 제목이라고 제가 주석 달아놨죠. 주석 달아놨으니까 페이지 헤더입니다. 클래스가 보드 레지스터라고 써주세요. 그 게시판 등록 폼이죠. 등록 폼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세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 밑에 이제 그 헤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딩이 이제 요 소제목입니다. 소제목 테이블 제목 테이블 div를 만들면서 소제목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도 보드 레지스터라고 만들었네요. 그래서 보드 레지스터라고 좀 써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자, 쓰셨으면 그 밑에 그 헤딩 뭐 써져 있고 div 패널 바디 부분인데 테이블이 아니라 이번엔 div를 쓰고 있고요. div를 이용해서 그 폼 태그를 div로 묶어서 이제 부트스트랩 폼에 맞게 이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폼 컨트롤, 뭐 폼 그룹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만들어서 써 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 테이블을 지우세요. 여기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을 tbody 안에 있는 테이블을 이렇게 슬래시 테이블까지 여기까지 지웁니다. 지워주세요. 되시겠죠? 테이블 바디, 패널 바디 부분에 똑같이 div가 똑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지워주시고요. 여기다 치세요. 폼 태그 만들어 주시고요. 자, 폼 태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폼 태그. 저희가 폼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F4 폼 태그를 만들어 주세요. 폼 태그 만들어 주시고요. 액션은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 이유는 같은 URL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폼 태그를 만들었는데 액션 부분에 쓰긴 썼네요. 슬래시까지 썼어요. 근데 같은 위치면 그냥 레지스터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같은 위치에 이조차도 안 쓰셔도 돼요. 왜 안 쓰셔도 되냐면 그 폼 태그에서 이제 커밋을 만나면 그 액션이 없으면 같은 URL로 보내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스트 방식만이다 라는 것만 필요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슬래시까지 전부 다 쳐서 아주 정중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썼는데 여기다 이제 롤이라는 걸 써놨어요. 롤이라는 걸 써놨고요. 그 다음에 롤은 여기가 이제 폼입니다. 롤이 FRM 폼이라고 써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고요. 이제 레지스트 쪽에 지금 현재 글 등록해서 여기 리스트 아니고 레지스트 쪽에 나중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레지스터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폼 레지스터 쪽에 타이틀 잡혔고요. 여기 가운데 폼이 있는 거예요. 폼이 있는데 지금 안 보이시죠?
뭐가 있어야 보이게 하지. 일단은 롤 이꼬르 포륨이라고 써놨습니다.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방식이 메소드죠. 메소드 방식이 포스트 방식입니다 라고 이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포스트 방식으로 들어가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레지스터인데 포스트 방식은 요 밑에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이쪽에 보고 계시고요. 폼을 그 다음에 처리하는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되시겠죠? 폼 쪽에 들어가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DIV를 만들어요. DIV를 한 개 만드시는데 입력하는 거당 한 개씩 만드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목을 입력해야 되니까 DIV 이렇게 DIV를 한 개 만들어서 쓰시고요. 이 DIV의 클래스에다가 클래스 이꼬르 폼 다시 그룹이라고 그룹이라고 좀 써주세요. 폼 다시 그룹이라고 좀 써주시고요.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라벨을 한 개 붙여주시고요. 라벨. 여기 앞에다가 이제 라벨을 붙입니다. 라벨. 여기 이제 앞에 보이는 글자입니다. 글자에 해당되는 것은 라벨은 이제 여기서 영어로 썼나? 예, 영어로 썼네요. 타이틀. 이렇게. 타이틀. 이건 영어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풋 태그를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인풋 태그를 붙여서 타이틀은 한 줄이면 되죠. 그러니까 한 줄을 쓰는 게 그냥 인풋입니다. 이 인풋 하시고 네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인풋 태그에는 이제 네임이 중요하고요. 이제 디자인 쪽으로는 클래스 이꼬르 디자인에서는 그러니까 폼 다시 컨트롤이라고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넘기기 위해서는 네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임 이꼬르 타이틀이라고 쓴다. 타이틀. 그 데이터 꼭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잔뜩 집어넣어야 돼요.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이나 보시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보이십니다. 타이틀이고 이렇게 타이틀 집어넣어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텍스트 에러로 내용 집어넣게 만드셔야 되죠. 그래서 div 또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입력하는 게 있네요. 그럼 div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클래스를 뭐로 잡은다고요? 클래스 이꼬르 폼 다시 그룹이라고 잡는다고요. 그룹이라고 잡아주시고요. 그 안에 이제 라벨 한 개 쓰시고요. 라벨 사용해서 써주시고요. 라벨은 이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쓰셔야 되겠죠. 쓰셔서 이제 텍스트 에리어 뭐 이렇게 써놨네요. 여기는 이제 텍스트 에리어로 영역 글자를 쓰는 에리어 라고 내용이 쓰는 것에 해당되는 거 썼고요. 그럼 이제 텍스트 에리어 태그를 쓰는 거죠. 텍스트 에리어 태그를 사용하시고요. 클래스 로우스는 필요한데요. 세 줄로 했습니다. 세 줄. 컬럼스는 필요가 없어요. 100% 그냥 나오거든요. 컬럼스는 부트스트랩에서 100%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필요 없고요. 네임이 필요합니다. 네임 이꼬르 저희가 그 컨텐트라고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자바의 그 부요 객체하고 맞춰주셔야 합니다. 컨트롤러에서 이제 네임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받는 놈이 여기 보드 부요잖아요. 보드 부요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타이틀, 컨텐트 요거랑 똑같이 네임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요건 틀려가지고 데이터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임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확인 꼭 하셔야 돼요. 텍스트 에리어는 엔터 치시면 안 됩니다. 엔터 치면 엔터도 먹고 스페이스도 먹고 아시겠죠? 여러 가지 기호들이 이제 그냥 텍스트 에리어 사이에 그냥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 사이에다가 뭐라고 쓰시면 안 되세요. 주석도 쓰시면 안 되고 되시겠죠? 사이에 쓰시면 안 되고요. 텍스트 에리어 쓰셨고 그 다음에 이제 div 한 개 더 맞췄네요. 라이터 쓰시겠죠? 자, div 쓰시고요. 이 div를 뭐라고 쓰신다고요? 클래스 이꼬르 그룹이라고 폼 다시 그룹이라고 쓰신다고요. 아시겠죠?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라벨을 쓰시고요. 라벨 사용해 주시고 라벨 이름은 작성자입니다. 작성자인데 여기서 라이터라고 썼겠죠? 작성자 라이터라고 썼습니다. 영어로 라이터 라고 쓰셨고요. 라이터를 인풋 태그 붙여서 이 인풋 태그를 붙이시고 클래스 디자인 먼저 신경을 되게 많이 쓰네요. 클래스는 폼 다시 컨트롤이라고 쓴다. 상단표 찍어서 이제 막아주시고요. 네임 붙여야 되죠. 네임 이꼬르 라이터라고 붙인다.
자, 여기까지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 태그 하게 만들었어요. 버튼 태그. 버튼 태그는 이제 버튼이다라고 꼭 써주시는 게 좋아요. 브라우저마다 이제 버튼이 조금씩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div 다 끝났고요. 다 끝났으면 이제 버튼 태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는 이제 레지스터 서브밋이라고 썼네요. 서브밋 이제 승인을 하고 전송을 한다. 버튼은 타입을 안 쓰면 서브밋입니다. 버튼 타입이. 생략하겠습니다. btn 버튼인데 btn-디폴트라고 써주시면 이게 이제 부트스트랩의 CSS와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이걸 안 쓰시면 이제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버튼을 사용하는 거예요. 브라우저마다 버튼 모양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아시겠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쓰시려면 저렇게 이제 클래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서밋은 이제 등록을 하자 이런 얘기고요. 리셋 한 개 만들었네요. 리셋 버튼 이렇게 해서 리셋 버튼 한 개 만들었는데 그 타입이 리셋입니다. 그대로 쓰시고 이제 여기 타입을 작성을 하시는데 그냥 버튼으로 리셋으로 역전을 리셋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버튼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버튼 이름이 리셋 버튼. 그냥 리셋만 쓰면 될 것 같은데 리셋 버튼이라고 굳이 길게 써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이제 메뉴가 그대로 보이고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메뉴는 여기 보입니다. 여기 텍스트 에리어가 지금 조금 그 컨트롤을 안 썼네요. 텍스트 에리어에 클래스 안 썼죠? 클래스 디자인이 0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폼 다시 컨트롤. 디자인이 틀렸으면 클래스를 의심해봐라. 클래스를 안 붙이면 저렇게 되세요. 쓰시고요. 이제 새로 고침을 다시 하시면 이제 이렇게 디자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되시겠죠? 서밋 리셋 버튼 이렇게 해서 이제 버튼도 나오게 되고요. 이 메뉴는 나중에 고치셔야 돼요. 저희가 적당한 걸로 보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대시보드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그런 걸 쓰시면 되고요. 이제 그 폼까지는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연결은 실제로 대시보드 그 리스트에서도 와셔야 하는데 리스트에 버튼을 안 만들어서 이제 동작을 시켜서 넘겨받도록 이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